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수익자총회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분리할 때 합니다. 분리할 때. 어떤 경우가 분리한지를 따져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수수료의 인상, 판매 보수와 판매 수수료의 인상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사항이 되겠지만 인하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게 환매와 관련돼서 환매 금정 집합투자 기구에서 환매형 집합투자 기구의 변경은 수익자총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탁계약의 변경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반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시험 경향으로는 판매사의 변경이 전부 변경하면서 나오고 있죠. 판매사의 변경이라든가 일반 사무관리사의 변경은 수익자총회, 신탁계약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수수료 기타 수수료 인상이라든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변경이라든가 주된 투자 대상의 변경이라든가 개방형 펀드의 폐쇄형 펀드의 변경, 판매 대금 지급일의 연장 같은 경우는 수익자총회 사항이죠. 세 번째가 투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투자회사는 시험 문제 100% 출제가 되는데 수험생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중상위 난이도 되겠습니다. 이 투자회사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고민 없이 정답을 찾아내신다면 합격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투자회사 문제입니다. 금융자격증 시험 문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3, 40문제 가까이 차지하고요. 합격권과 불합격권을 가늠하는 결정되는 문제는 한 20문제 구성됩니다. 투자회사 같은 문제가 이런 문제를 맞게 되면 합격권이죠. 고득점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투자회사 문제 같은 유형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한 후에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 투자회사와 관련돼서는 여러분 한 3가지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자회사 문제는 첫 번째는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법률행위 주체입니다. 법률행위 주체가 조금 어려워하죠. 법률행위 주체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천천히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투자회사는 감독이사가 2인 이상이라는 거, 감독이사 2인 이상. 또 하나 투자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보통주만 발행합니다. 상법이 개정이 되어서 혼합주라든가 우선주라든가 기타 유행면, 무면 이런 여러가지 주식들이 발행이 가능한데 이제는 투자회사, 우리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회사에서는 보통주만 발행한다는 이 표 주의하시고요. 투자회사라든가 유한회사 이런 투자회사의 최저 설립 금액이 1억입니다. 1억은 별도의 시험 문제입니다. 별도의 시험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30번대 후반에서도 구성되고요. 또 하나 투자회사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선택 기관이 있죠. 일반 사무관리회사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필수 선택 관리사입니다. 반드시 있어야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투자회사, 법인사와 감독이사 2인 이상이 되고요. 발기인 인진사인 경우 보통주만 발행하고 1억 이상이고요. 직원 고용 및 상근 임원 배치다 금지다인데요. 페이퍼 컴퍼니죠.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상근 임직원이라든가 본점이 영업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고요. 따라서 일반 사무관리사가 필수 선택 환경이 되겠습니다. 4번 자산운용 보고서입니다. 이 자산운용 보고서는 시험 문제 대부분 답은 딱 정해졌습니다. 이 자산운용 보고서와 관련된 답은 작성 비용 부담 주체입니다. 비용 부담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는 거죠. 자산운용 보고서의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냐면 집합투자업자입니다. 과거에는 집합투자기구였습니다. 과거에 집합투자기구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자본시장법에서 자산운용 보고서는 고객, 투자자에게 3개월에 한 번 발송하도록 의무화시켜놨죠. 3개월에 한 번입니다. 3개월에 한 번 집합투자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이 자산운용 보고서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다음 중 자산운용 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죠.
이럴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집으로 오는 성적표다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성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겠죠? 우리는 펀드니까 펀드 수익률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들어있을 겁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재무제표라든가 연말 결산 보고서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1년에 한 번 결산하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향후에 만약에 자산운용 보고서에 기재사항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조금 어려운데 방금처럼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단한 형태로서는 어렵죠. 이런 단답형 문제가 외워야 되니까요. 수시공시사항이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공 절차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타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3개월의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 비용과 교부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수시공시사항. 이 수시공시사항은 법규에서 1번부터 1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틀려라고 나온 문제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약간 디테일하죠. 다음 중 수시공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것도 외워야 되니까요. 이 수시공시사항과 향후 3과목에서 사업보고서와 실사보고서 개념이 있거든요. 특히 실사보고서 개념하고 수시공시사항은 시험 문제 유형이 비슷하죠. 곤란한 문제니까요. 좀 어렵죠. 세설은 설명 형태는 여러분 읽다 보면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암기력에 의존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시공시사항에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매와 판매가 있죠. 환매와 판매가 있는데 판매와 관련된 건 수시공시사항입니다. 그러나 판매와 관련된 건 수시공시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문제 풀어냅니다. 다시 한번 판매와 관련된 건 판매 연기라든가 판매 재개의 경우에는 수시공시사항에 해당되는데 판매가 아닌 판매와 관련된 건 수시공시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공시사항 기재사항은 이해관계인의 거래라든가 그다음에 판매 연기, 판매 재개 결정이 그 사이는 수시공시사항이 아니다. 수시공시사항이 아닌 걸 외우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시공시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판매 연기 또는 판매 재개 결정의 사유라든가 운영 전문 인력의 변경이라든가 부실자산 발생 시 그 내용의 상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수시공시사항에 해당됩니다. 수시공시사항에 해당되고요. 6번입니다. 수익증권입니다. 이 수익증권 문제는 법규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영업실무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영업실무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아무튼 시험에 출제가 될 거고요. 무행면 기명식으로 발행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수익증권은 무행면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것이죠. 무행면 기명식. 액면간 적어져 있지 않고요. 이름은 적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 학생증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증도 일종의 증서니까요. 학생증에 이런 금액 안 써져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돈은 5,000원, 10,000원 이렇게 액면가가 써져 있잖아요. 액면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학생증에는 이름만 써져 있는 거죠. 학교하고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일괄예탁결제 발행하고 일괄예탁 발행하고요. 한국예탁결정 우리가 소위 신의 직장이라고 말하죠. 여의도에 있습니다. 물론 광주라든가 대도시에 6개 대도시에는 예탁결제원이 지정되어 있죠. 특성하고 모집하고 있죠.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죠. 특성 금융공기업에 고졸이 입사한다는 건 상상을 초월했는데 상상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오히려 특성하고 상업계열 출신들이 금융공기업이라든가 금융권 취업률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 높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굉장히 높죠. 특성하고 친구들은 학생들은 경쟁률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가 고졸 채용을 100명씩 하죠.